AI가 지금 모든 걸 바꾸고 있죠.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살아가는 방식까지 전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정말 빼앗을까? 이 불안감. 그냥 막연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AI가 대체 우리에게 위협인지 기회인지 그 두 얼굴을 보고요. 그 다음엔 왜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가지 대안, 바로 로봇세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왜 합의를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하는지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과연 위협일까요? 기회일까요? 약속과 위기, 그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완전히 다른 2가지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프레이와 오주번 같은 학자들이 미국 일자리 거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PwC 같은 곳에서 걱정 마라,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런 논쟁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의 임금 상승률이 2배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AI가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부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AI 시대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술혁명과 지금의 AI 혁명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그건 바로 국가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국적 자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공장처럼 돈을 버는 자산이 특정 국가의 땅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매길 수 있었죠. 근데 AI 기업의 핵심 자산은 뭐죠? 데이터,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건 국경 없이 그냥 클라우드 서버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사실상 국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러니까 각국 정부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AI 기업에 세금을 매긴다? 그럼 기업들은 그냥 그럼 세금 싼 다른 나라로 갈게요 하면서 서버랑 본사를 싹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금을 안 걷자니 AI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돈이 없어져요. 결국 모든 나라가 세금을 낮추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딜레마,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대담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기계를 길들이자는 거죠.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유명해졌죠.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일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자는 거죠. 하지만 이 로봇세, 당연히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기업들은 이러면 기술 혁신 다 죽는다, 이렇게 반발하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뭘 로봇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거냐는 거죠. 공장에 있는 저 로봇팔? 아니면 우리 컴퓨터에 깔린 엑셀 매크로 같은 소프트웨어? 이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로봇세가 기계에 초점을 맞춘 아이디어였다면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사람에게 직접 집중합니다.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우리가 흔히 UBI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월급을 주자는 겁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 같은 테크 리더들이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낼 텐데 그 부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AI 덕분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만 나눠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억지로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처럼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로봇세든 기본소득이든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왜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결정적인 장벽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분열된 세계, 국제적인 합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세 개의 큰 블록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미국은 혁신이 최고야 하면서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요. 반면에 유럽은 규제가 먼저다 하면서 디지털 시장법 DMA 같은 강력한 법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국가가 AI 개발을 직접 통제하면서 사회 안정을 꾀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이렇게 다들 셈법이 다르니까 AI 세금처럼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국적 자본 문제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나라가 용감하게 우리 AI 세금 도입할래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그냥 그래요? 그럼 우린 세금 없는 나라로 갑니다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결국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20세기의 낡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 AI 세금 기준을 통일할 세계 조세 및 AI 기구, 가칭 WTA, IO 같은 걸 만들고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글로벌 자동화 기금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번 돈은 대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 건지 데이터 국적 조약 같은 새로운 국제 협약도 필요하고요. 이건 정말 21세기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새로 짜는 것과 같은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이 엄청난 부와 효율성을 소수만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다수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기술이나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